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세운상가는 1967년에 지어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이죠. 많은 분들이 이 세운상가에 얽힌 추억 있으실 겁니다. 한때는 최신 첨단 전자기기를 만나볼 수 있는 메카였는데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세운상가의 위상은 갈수록 떨어졌고 찾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이런 세운상가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세운상가 상인 한 분 그리고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차례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지역본부가 내일 21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다롄에서 인천 농식품 중국 종합 한촉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요. 중국의 최근 10년간 농식품 수입액 평균 증가율이 15%가 넘고 있는데 외교적인 문제 등으로 올해에는 수출이 중단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중국 시장으로의 농식품 수출이 다시 새로운 물꼬를 텄으면 좋겠습니다. 웸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띄워드리면서 2017년 9월 20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1960년대 종로에 세워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 세운상가, 1970년대에 청계천 상가 그리고 대림 상가가 가세하면서 그 일대는 한마디로 전자장비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운상가 몇 바퀴만 돌면은 탱크나 로봇 만들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1980년대 강남이 발달하고 용산과 강변에 전자 전문 상가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들었습니다. 이런 세운상가가 50년 만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산책하기에도 좋고 을 장려하는 장소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추억의 세운상가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운상가에서 상가 일을 하고 계시는 상인 한 분 연결을 하겠습니다. 나호선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나호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운상가에서 지금 가게를 운영 중이시죠? 현재도? 예, 7층에서 조그만 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하지만 어떤 업종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산업용 장비를 고치는 그런 이렇게 수리업을 하고 있고요. 예. 주로 의료기라든가 분석기기, 생산기기 이런 거를 장비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 나오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네. 세운상가에서 장사를 하신 지는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그러면은 네. 한 1990년대쯤부터 예. 거기서 계속 자리를 잡고 일을 하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어떤가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 많이 찾았죠? 그때는 제가 상가 4층에 있었는데, 예. 처음에 개업을 하면서도, 워크맨, 라디오, 기판 등을 갖고 오는 손님 때문에, 어느 정도 고객이 확보되는 그런 상태였고요. 예. 낮에는 그런 손님이 좀 꽤 왔었습니다.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그런 기계들, 워크맨 같은 것은 요즘에 잘 안 쓰는데요. 네, 예, 그렇죠. 예. 요즘에는 손님들 많이 오시나요? 지금은 저는 5층 아파트, 그러니까 주상복합 아파트로 와가지고 사무실을 이렇게 열고 있지만 4층 상가만 해도 좀 인적이 좀 뜸하고 손님보다는 이렇게 안에 주인들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수리를 맡기거나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관광객 수준의 추억을 네. 다시 되살리려고 사진 찍으려고 오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예, 그런 사람이 꽤 많이 와요. 이번에 세운상가가 한 반세기 만에 다시 태어났다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어떤가요? 예전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습니까? 어떤 면에서 좀 달라졌습니까? 도시재생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 같은 것도 좋습니다. 네. 20년 전쯤에는 아무래도
그때 지금은 없어진 건물이지만 예. 현대상가라고 철거된 건물에 있었는데 거기는 같은 비슷한 업종도 모여 있었고 또 그 손님들도 뭐 컴퓨터 고치러 오시는 분들, 사무실로 수리하시는 분들 복합적으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 장사가 그런 대로 됐었는데 지금은 다들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어요. 상태가 돼가지고 그래서 단골 손님만 좀 받고 있고요. 예. 뭐 컴퓨터도 많이 흩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부품 가게도 흩어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손님도 적을 뿐더러 우리 일하는 데서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나지를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예. 주변에서 그런 업체 운영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좀 오래된 형님뻘 네. 그런 사장님은 얼마나 운영하셨습니까? 여기서 한 30년, 40년 된 분들이 꽤 많으세요. 한 20년 정도 사장님은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어느 네. 정도 수준인가요? 그러면은 한 중간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 경력은. 네. 3, 40년 경력의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는군요. 그럼요, 네. 예. 재개장한 네, 그렇죠. 것에 대해서는 감회가 어떠신지요? 2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느낌도 드시지 않으신지요? 네, 예. 일단은 청계천에 보행교가 세워져가지고. 예. 그다음 단절됐던 세운상가와 옆에 청계 대림상가와 연결이 되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요. 예. 어제도 갔다 와봤는데 쉽게 3층에서 바로 지나갈 수 있으니까는 한 동네 같은 느낌이 났었고. 그다음에 1층 옥상에도 공원이 조성된다 그래가지고. 네네. 거기도 굉장히 전망이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좀 굉장히 괜찮은 구경거리고 제일 큰 거는 3층에 보행로에 새로운 메이커즈 큐브가 생기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젊은 메이커들이 많이 왔거든요. 예. 예를 들어 3D 프린터,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작하는 분들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공동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참 많습니다. 예. 네.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될 세운상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예. 기대 반 우려 반 그렇지만 예. 일단 보행로 조성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생긴 거 하드웨어적으로는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기반은. 예.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해주고 그렇지만 그와 못지않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한번 온 손님을 잘 드리나요? 예. 네. 반갑게 맞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일단 필요하고 꼭 내 손님이 아니고 딴 데 오실 분이라도 잘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과 또 하나는 여기 일단 와도 뭘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어디 가서 수리를 할 수 있는지 누구와 상의를 해가지고 제품 개발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데이터적인 인프라가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서로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화 돼가지고 그런 정보망이 잘 돼 있어야만 여기를 오는 손님들이 자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고 또 계속 꾸준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서 세운상가도 겉 모양뿐 아니라 내면도 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을 좀 기대하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네. 제가 그쪽 찾게 되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세운상가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고 계시는 나호선 씨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도 이 세운상가와 관련한 추억이 좀 있으십니까? 예전에 저는 직접 옛날에 어렸을 적에 예. 라디오 부품 같은 거 사가지고 조립도 해보고, 예. 고등학교 남자애들은 저는 안 갔지만 친구들이 가서 포르노 잡지도 사고, 아이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세운상가와 관련한 추억들, 교수님 세대들도 분명히 다 이렇게 있는데, 또 네. 건축학도들에게도 좀 세운상가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네. 1960년대 당시 고 김숙은 건축가가 이게 설계를 했기 때문인데, 네. 당시에 건축계 평가는 어땠습니까? 일단은 과거 르코르비제라는 건축가가 했던 그런 주상복합 아이디어를 예. 한국에다가 도입을 한 첫 번째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건축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게 건축가한테는 약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거를
도전할 수도 없고 부술 수도 없고 약간 애매한 그런 컨디션이죠. 예.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라고 일컫는 건가요? 네, 그렇죠. 뭐 공모전 같은 데서 학생들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런가요? 네. 예. 뭐 부숴도 욕먹고 남겨놔도 욕먹고 뭐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예. 이 김수근 건축가가 우리나라 건축계에서는 굉장히 뭐 특출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건축한 다른 좀 유명한 건물은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힐탑 호텔에서 일단 경동교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게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유센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습니다. 네. 공간 사옥도 되게 유명하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운상가인데, 예. 세운상가가 가지는 의미, 뭐 건축학계에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앞서 뭐 설명해 주신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도시적인 스케일로 건물을 지었다. 그렇게 보는 게 큰 의미일 것 같고요. 그 종묘에서부터 남산까지 이르는 그 중요한 축이 있는데, 그 축을 따라서 건물을 쭉 짓고 그 위를 걸어다니면서 도시를 딱 내려다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건축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상업시설도 들어가고 주거시설도 들어가는 그 모든 도시를 하나의 건물 안에 축소해 놓은 그런 약간 축약된 도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떤 문화시설 건물 하나를 딱 짓는 것하고 도시 전체 흐름에 맞춰서 어떤 개발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하고 좀 그 건축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마음가짐이 다른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단일 건물이 아니고 이거는 도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저는 약간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로 모든 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건물이 너무 커지면은 그게 아무래도 휴먼 스케일을 벗어난 거가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으로도 바깥에 그러니까 외부 공간인 골목이라든지 아니면 인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압도적인 스케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건축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좀 과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서울은 동서 방향의 흐름을 타고 발전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운상가는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남북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지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시 전체 흐름 면에서 이것을 좀 끊는다는 분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건축가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요. 그 중요한 축이 있으면은 그 축을 건물로 만들어서 연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은 그 사이를 연결하는 역사적인 축이나 이런 걸 만들 때에는 사실 비워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파리 같은 경우에 뭐 루브르 광장,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부터 콩코드 광장, 그리고 콩코드 광장에서 개선문까지 이어지는 그 축들이 다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콩코드 광장하고 개선문 사이가 샹젤리제 거리라는 그 거리로 비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축이 중요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세운상가처럼 건물을 지어버리면은 시선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연결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제 관점에서는 세운상가가 그런 실수를 좀 범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수근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위에 프로미네이드라고 해서 그 옥상 부분을 걸어다니면서 이제 도시를 바라봐라 그런 컨셉이었는데 그게 건물에 올라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라운드 레벨인 인도 레벨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만리장성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건축학 입장에서 보니까 또 새로운 시선에서 바라보게 돼서 재밌는데요. 이번에 그와 연결을 해서 다른 건물들과 이제 연결을 해주는 보행로, 공중 보행로가 1km 정도 길이로 다시 연결이 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어떤 잘된 점과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없으십니까? 일단 그 보행가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이건 뭐 개인적인 관점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위에다가 보행가로를 만들어서 그게 활성화가 되면은 지상 레벨이 망가질 거고 지상이 활성화가 되면 그러니까 그 보행가로 위에 공중에 만든 거가 활성화가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둘이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늘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보행가로가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은
그 아랫부분의 가로가 오히려 더 좀 비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미 방향이 그쪽으로 정해진 상태니까 그거를 운영을 잘 하고 그런 묘를 살려서 주변 도시들, 그러니까 주변에, 저는 사실 세운상가보다도 그 주변에 바로 붙어 있는 옆에 빌딩들 있잖아요. 네네. 그 빌딩들이 어떻게 앞으로 그 활성화가 될 거냐, 그게 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주변 도시 조직의 골목길들이 어떻게 재생될 것이냐. 그것들이 세운상가가 역할을 잘 해주면은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보존형 개발이라는 형식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없앤 것도 아니고 최대한 기존의 것을 살리면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것인데 이게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보존형 개발이 이루어지려면은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신경 써야겠습니까? 일단 그 보존 건물 자체만 바라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건물 안에서 어떻게 보면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가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주거하고 노동시장하고 주변에 있는 상업시설들하고 어떻게 연결돼 있고, 예를 들어서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 가깝게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또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비즈니스 생태계를 좀 약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건물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해서 재생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나호선 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였습니다. 아이유가 부른 소격동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특별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송광남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국 각지에 아주 훌륭한 명품 농수특산물이 서울 광장에 모인다는 소식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서울시에서는요, 전국 시군구와 함께 서울광장에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명품 농수산물을 시중가격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올해는 서울광장에서 9월 24일 일요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 장터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까? 네, 서울 장터는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단일 행사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작년까지 8년간 총 823만 명의 시민들이 장터에서 농수산물을 구매하셨고요. 이를 통해 농가들은 총 519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가시는군요. 전국에서 와서 이런 훌륭한 농수특산물을 판매한다고 하니까 그 규모도 상당할 것 같아요. 네, 130개 시군에서 까다롭게 선정한 2,000여 점의 건강한 농수산물을 한자리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장터에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철원 오대살에서부터 제주 고사리까지 전국의 다양한 품목을 판매합니다. 각 시도 대표 축산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명품 한우 등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서울인데 그런 자신의 고향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생각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또 찾아가면 그런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나들이 할 겸 이 장터 찾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장터 하면은 우리가 흔히 5일장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그런 기분을 서울 광장에서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예,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서울광장에서는요, 옛 장터를 재현한 초가부스와 옛 주막 등에서 선조들의 의상을 입은 공연자들을 만날 수 있고요. 장터가 진행되는 내내 광장 곳곳에서 노래자랑, 줄타기 공연, 각설이 타령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진행됩니다. 예. 그리고 무형문화재인 삼해소주 명인이신 김택산 명인께서 우리나라 정통주인 삼해소주 제조 시연과 시음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막 장터는 24일이니까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리고 개막식은 25일에 시작이 되고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에게 서울 광장에서 전국 명품 농수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해서 홍보하신다면요? 예, 1년 중 가장 넉넉한 명절이라고 불리는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여 시민들에게는 질 좋은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생산 농가에는 경제적 이득이 돌아가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축제장을 열고자 합니다. 예. 오는 24일 일요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서울 장터에서 전국의 농부가 자부심을 가지고 전국의 지자체가 인증한 건강한 농수산물을 만나시고 넉넉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추석 서울장터를 검색하시거나 120번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추석 서울장터 아니면 120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은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농업과 송광남 과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그 아들의 마약 사건 연루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알려진 대로 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큰아들이 그 마약 사건에 연루돼서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구속됐는데요. 예. 이 때문에 그 유럽을 방문 중이던 남지사가 일정을 중단하고 그 어제 아침에 그 귀국했죠. 이후 그 공항과 도청에서 그 거듭 사과 그 회견을 했는데요. 아버지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며 침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기자들과의 그 일문일답을 통해서는 그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그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우선 사적인 일 때문에 투자 유치와 슈레더 전 독일 총리 면담 등 공식적인 일을 제쳐두고 급히 그 귀국했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일을 그 이미 마쳤고 상대국의 이해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남경필 지사 큰아들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가 두 번째라서 남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인터넷 등에서는 그 남 지사를 비난하는 글이 그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예. 마약 사건 연루가 결코 그 가볍지 않은 데다 또 그 지난 2014년에 그 군 후임병 폭행으로 인한 사과에 이어서 이번이 그 두 번째에서 그 사과란 점.
또 거기다 그 가정사까지 또 들먹이면서 그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그 남지사는 일단 앞으로 흔들림 없이 도정을 이끌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혀서 그 지사직 사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요. 앞으로 그 여론 추이에 따라서 남지사가 더욱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어서 그 남지사의 그 정치 인생의 최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남지사의 행보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경기도 내 공동주택 가운데 30% 정도가 지은 지 20년이 넘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최근 그 경기도가 주최한 그 토론회에서 그 나온 자료를 보면 그 경기도 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모두 그 316만 3천여 가구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 가운데 30%인 그 94만 3천여 가구가 지은 지 20년이 넘었고 또 이 가운데 30년이 넘은 그 주택도 1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67만 7천 가구, 연립주택은 7만 2천 가구, 다세대 주택은 18만 3천 가구에 달했습니다. 20년 이상 된 그 공동주택 수는 그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데요. 토론회에서는 오는 2025년이면 경기도 내에 그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170만 가구가 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그 노후 공동주택 관리 방안과 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가을은 뭐니 해도 축제의 계절인데 이번 주에 경기도에서도 볼만한 축제가 많이 있나 보군요. 네, 가을 축제는 10월에 주로 많이 열리는데요. 올해는 그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벌써 그 다양한 축제가 시작됩니다. 예. 우선 경기도에서 가장 큰 축제로 그 수원 화성문화축제가 있는데요. 바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정조대왕이 축성한 그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무대로 펼쳐지는데요. 가장 큰 행사인 정조대왕 능행차 대현이 볼만합니다. 예. 서울 창덕궁을 떠나서 안양을 거쳐 수원으로 들어와서 그 화성 행궁에 들르게 됩니다. 이어 화성에 있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그 능을 참배하는 순서로 1박 2일 동안 열립니다. 예. 서울과 수원, 화성 이렇게 그 세 개 지자체가 함께 정조대왕의 행렬을 완전히 재현해서 특히 볼만하고요. 또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양평에서는 그 나물 그 부추축제가 열리고요. 23일에는 수원의 그 경기상산 캠퍼스에서 그 포레페스트라는 이름으로 그 습속 축제가 열려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축제에 찾아서 또 추억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러셀 왓슨의 I Can't Stop Loving You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